코로나를 거치면서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을 뛰어넘었다라는 시각이 나올 정도로 기업의 힘이 확실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힘을 실감할 수 있지 않았나 이번 주 미국 증시와 또 한국 증시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은 국가부도 우려 속에서도 엔비디아가 증시 붕괴를 막아주고 있고요. 한국 증시는 연일 터져나오는 이 부정부패 속에서도 삼성전자가 받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포퓰리즘으로 변모하고 있다. 최근 월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피치가 어제 미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낮췄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주초에 우리가 삼성전자 문샷 싱킹 얘기하면서 주중에 한 7만 전자는 넘지 않겠느냐 했는데 다행스럽게 어제 장중 한택이지만 7만 전자 넘었어요. 엔비디아도 이렇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 속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눈물을 짓는 사람이 있다래요. 누군지 아십니까? 알 것 같습니다. 네, 캐시유더가 사실 연초에 테슬라를 담고 엔비디아를 과감하게 버렸는데요.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도 24% 정도 어제도 많이 올랐습니다는 이 과정에서 캐시우드가 굉장히 아주 서운한 감정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트렌드를 잘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미국이 연일 그 부채 협상 시한이 될수록 이것이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도 이엔 캐스터께서 미국의 부채 협상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다 하는데 반해서 제바 게스트 외신에서 보면 부채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 하는 서로 엇갈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동일 시간대에 그만큼 부채 협상은 결국은 타결된다. 그러나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까지 간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양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월가에서 본 부채 협상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 포퓰리즘 성격으로 흐른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시겠지만 지무부서인 제니 앨런 재무장관은 연일 미국의 국가부도에 시한이 임박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바이든 정부와 그다음에 공화당과는 서로 책임 문제를 두고 내년 대선을 생각해서 포퓰리즘으로 성격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다. 포퓰리즘은 나중에 타결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관심됐던 유럽의 피치사에 사실 그 부정적 관찰 대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럽의 그 피치사는 세계 마켓시어가 5% 이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렇게 양대 이렇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라든가 S&P와 동일하게 3대 평가 기관이 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월등히 적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부정적 관찰 대상에 넣었다 하더라도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3대 평가기관의 마켓쇼를 따질 때 영향력이 월등히 적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채 협상이 시작되면 항상 먼저 3대 평가기관으로부터 서로 앞다투어서 미국의 신용등급 문제에 대해서 빨리 조정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8년도에 미국의 서프라임 과정을 3대 평가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3대 예측 기관들은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서 스스로 가지고 먹고 사는 이러한 그 기관들인데요. 3대 평가 기관들이 무소불위 힘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어제 얘기했다시피 사건이 발생하고 뒤늦게 조정하는 이런 양상에서 3대 평가 기관들이 굉장히 신뢰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 반성을 통해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의 부채 협상 부채가 진전되지 않는다 하면 오히려 앞다투어서 3대 평가 기관들이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하는. 근데 신용평가 기관들이 2011년에는 S&P가 한 등급 조정됐고 한 등급 강등했고 그다음에 무디스라든가 이런 기관들은 부채 협상이 지연될 때마다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하는 상태고 오늘도 유럽의 그 피치사가 사실은 2018년 경우에도 한 차례 부정적 관찰 대상이 이렇게 됐는데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은 너무 앞서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론은 타결된다 하기 때문에 서로 경고 차원에서 예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실리를 오히려 앞서가는 각도에서 보면 신뢰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기업 권력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국가 권력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부채 협상의 악착에 있긴 하지만 결국 엔디비아 기업의 힘으로 인해서 오늘 그 나스닥 지수는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다우지수도 장 초반에 낙폭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회복하는 양상을 보여서 낙폭 자체는 상당히 좀 거의 지난 전날 대비해서 보합세수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3대 평가사 중에서 유럽의 피치사에 이렇게 그 부정적 관찰 대상의 문제는 마켓시어로 볼 때 양대 평가기관 미국에 비해서 월등히 적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오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증시를 견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증시뿐만 아니라 최근 이 세계 경기를 보면요. 반도체 경기 때문에 버틴다라는 시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세계 경기가 또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예. 그래서 이 반도체 경기로 인해서 세계 경기라든가 한국 경제의 향방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경기 오면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굵기 우상, 그다음에 삼성전자 글로벌 프레 1등 프로레서의 감산 조치 이런 조치로 인해서 반도체 경기 향방을 좌우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국가별로 보면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굵기 우상, 그다음에 기업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에 의해서 지금의 세계 경기라든가 증시 양방을 좌우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을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누차에 말씀드리는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 출범 이후에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AI 같은 핵심 첨단 기술 미래의 국부와 관련된 것은 전부 비용 코스트와 관계없이 미국으로 오고 들어와라 하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나가 있던 기업들의 글로벌적에서 나가 있던 기업들의 가치를 미국으로 몰아주는 이쪽의 모습을 하는 것이 반도체 굵기 구상이고 내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리쇼링 정책이다. 그래서 세계에 가치가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하는 이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은 K자형 구조이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가지고는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결과적으로 보면 구조 문제를 풀어야 된다. 구조 문제는 우리가 노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구조 문제를 풀어가는 소위 4대분의 이 문제를 좀 강조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우리 경기 향방에서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에 예. 적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면 반도체 경기 한가 방향에서 한국 경기 문제가 좌우되지 않느냐 하는 구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의 첨단 기술의 가장 이렇게 하나의 실화하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같은 이러한 글로벌 플레이어 기업들이 수급 조절 같은 구조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지금 세계 경기, 그 다음에 미국 증시, 한국 증시에서 여러 가지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비교적 잘 버티는 이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이런 표현이 나왔죠. 미국 증시는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디폴트 악재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근데 NDBI로 극복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이게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보다 월등히 높아진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한국 증시도 지금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각종 사고가 많이 터지죠. 진짜 지금은 이게 국격을 떨어뜨릴 정도로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 뭐 해가지고 저기 몬테그로 가서 또 우리나라의 국가를 마치는 권대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우리 국격을 낮추고 있습니다는 또 경기 문제도 우리가 일본의 경제 성장을 뒤진 만큼 안 좋습니다는 경기 침체 문제가 있습니다는 지금 우리 증시가 사실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모습에서 국격도 살리고 그다음에 정치도 살리고 경기적 측면에서 버티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측면에서도 삼성전자의 외국 자본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외환위기 우려도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원달러 환율도 안정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중국 증시도 중국이 제조업 2025 계획에 대해서 반도체 굵기 구상에 대해서 미국이 반도체 굵기 구상을 뒤늦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 밀리니까
외국 기업 밖으로 나가고 외국 증시 자금 나가고 그래서 중국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프리어저 측면에서 글로벌 기업, 글로벌 국가 그래서 소위 피벗 스테이트, 세계 중심의 스윙 스타이커를 누가 하느냐. 우리가 보면 지금 미국 이렇게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시각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아마 사용하신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 세계경제 보면 하이 커넥션 소사이티에서 이렇게 보면 결국 이 디커플링 정책, 이분 정책으로 해서 서로가 이게 분리하면 안 된다. 디리스크 정책, 리스크를 좀 감소하면서 공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방송을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요. 이런 통해서 스윙 스테이 효과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스윙 스테이 효과는 미국이 지금 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에서 스윙 스테이트는 삼성전자가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밀리는 국가, 중국 같은 경우는 디커플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밀리는 국가, 전략상에 밀리는 국가는 경기라든가 증시적 측면에서도 좀 안 좋은 꼴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짚어주신 대로 중국 증시 최근 보면은 굉장히 부진한 것 같은데요. 어제는 상해 지수가 막판에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장중한 때 3,200선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 증시에서 계속해서 리오프닝 효과는 적다. 어제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도 한국 경제가 부진한 요인 중에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의 효과가 적다는 것을 아주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일부 대형증권사들이 2차 ETF 이렇게 2차 전지와 관련된 ETF 문제라든가 결국 종목에 있어서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강조했습니다는 작년 4분기서부터 리오프닝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측면이 이렇게 지금은 Great China Exodus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해 지수를 보겠습니다. 5월 7일 날 3,418에서 5월 25일은 3,202로 결국 8% 이상 한 달도 못해서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장중한 때 상해 지수가 3,168선까지 굉장히 그렇죠. 상황이 됐죠. 이런 과정에서 중국의 외국 자본 향방이 사실 왜 이렇게 빨리 중국 증시가 떨어질까 하는 측면에서는 그동안 작년 10월 이후에 중국 증시에서 자금이 빠질 때 일평균 초기 단계에서는 20억에서 30억 위안이 정도 했는데요. 이달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선 3일 연속 중국의 증시에서 빠지는 위안화 자금,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가 평균 80억대로 한 단계 높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조만간 이것이 102원대로 업그레이드되지 않느냐, 한 단계 뛰어 올리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서 중국 증시 향방에 대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중국 증시에서 이탈된 자금은 미국 피봇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환류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일본 증시로 들어간다. 어제 니케이 지수가 정영국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니케이 지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오늘 그 방송은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니케이 지수 많이 올라갔죠. 일본 경기를 살리고 일본 증시를 살리는 게 뭘까 하는 측면에서 경제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최후 보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일본은행인데요. 지금은 일본은행의 총재가 위에다가 아니라 한국인이 일본은행의 총재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한국 사람에 의해서 일본 경기도 살리고 일본 증시 살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 문제를 일본은행의 중앙은행의 총재가 위에다가 아니라 한국인이다 이런 시각이 왜 나올까 하는 것을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미국 증시의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였습니다. 1분기 엔비디아 실적과 이 앞으로 더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정에서 재조명되는 이 10의 법칙이라는 건 뭡니까? 네, 오늘 그 최박혜스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가 이렇게 상향 조정되는데 2배 이상 다 목표가가 올렸지 않습니까? 그 표를 가지고 거의 그렇게 됐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엔비디아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는 상태에서 이번 1분기에 매출액이 성장성 지표니까 71억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2분기에서는 이렇게 112억, 120억 이렇게 되고 목표가도 2배 이상 되죠. 이런 과정에서 10의 법칙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법칙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그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그런 쪽에 또 아이폰이
아이폰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갈 때 초기 단계에서 나왔던 용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룰 오브 10인데요. 룰 오브 10이라는 것은 지난 2년간 매출액이 10%고 향후의 매선스 10%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엔디웨어는 이것을 뛰어넘는 이런 과정에서 사실 이 10의 법칙이라는 게 다시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10의 법칙에 골드만삭스가 정의한 것으로 보면 자 71억에 110억 하면 이 10의 법칙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요의 비슷한 시각에서 S장 투자론이 있습니다. 요 S장 투자론은 결과적으로 보면 유아기를 거쳐 성장성,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과정에서 지금은 성장기와 성숙기가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기에서 바로 10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배 이상, 목표가도 배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엔디베어 같은 경우는 1분기 이렇게 매출액보다도 2분기에 매출액이 굉장히 증가하지 않느냐 하는 각적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목표가가 직전의 목표가에 대비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이렇게 인베스트뱅크들이 목표가를 2배 이상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향후 전망이 밝은 이유,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 AI 기술의 영향 아니겠습니까? 네, 엔디비아 보면 반도체로 분리되지만 사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번에 매출액은 인공지능 쪽에 집중돼 있고 예. 앞으로 매출액 목표가 상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공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인공 부분은 아직 그린슛 단계입니다. 그린슛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이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미래에 대해서 제2의 아이폰 신화가 창출된다 하는 쪽의 얘기를 아이폰 AI 관련해서 얘기거든요. 예. 이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엔디비아를 펄이든가 그다음에 PBR 같은 종전의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거 가지고는 얘기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단 미래다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프라이스 드림 레이셔 PDR 같은 예. 미래의 지금은 미래의 꿈과 미래 가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첫 번째 시사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것이 그린슛 단계인데요. 가을에 풍성한 가을을 맺을지 그다음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챗 GPT와 관련된 백악관 폭파 사건 이런 가짜 뉴스에서 다시 한번 시들게 될지 그래서 지금 그린슛 단계에서 성장해서 골든골이 될지 아니면 가짜 뉴스에서 이것이 부정적 측면이 되면서 옐로우 위즈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왜 이게 엔디비아가 AI 분야에 주목됐을까 하는 측면은 제2의 아이폰 시행하면 무형의 가치가 중시하다는 얘기예요. 무형의 가치.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파운더스 멘탈리티 같은 이런 창업자 정신, 혁신 정신, 창조 정신 이런 것이 되는데요. 그런 것에서 최근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쫓아가지 못하니까 네이버의 경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 지금 검색 기능이 50% 떨어지는 과정에서 선도 기능을 뺏지다 보니까 선도 기능을 빼지 보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카카오 네이버도 상당히 주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정신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엔디비아는 ES와 마찬가지로 공생적 관계, 공생적가에서 남을 같이 돕는다. 같이 이윤이 됐을 때는 남과 같이 주주들은 주주들과 같이 강간다. 우리 기업만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거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요 세 가지를 이렇게 시사점을 던지기 때문에 지금의 또 앞으로 다가올 체제에 딱 맞는다 하는 과정에서 엔디비아에 대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디비아도 반도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글로벌 피어에 우리가 한 달 전에 삼성전자가 감산 조치에서 글로벌 수급 상황이 개선되다 보니까 역시 뒤늦게나마 엔디비아도 혜택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에서 직간접적으로 엔디비아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는 확실히 엔비디아가 큰 화제인 것 같은데요. 한국 증시에서는 단연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돌파한 것이 큰 화제 아니었습니까? 네, 우리가 이서 7만 전자 예. 기초에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7만 전자가 이게 이제 기록이 작년 3월 31일 이후에 처음으로 7만 전자가 이렇게 돌파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외국인의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어제까지 올해 들어서 11조 7천 들어오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수치도 같은 기간에 2015년에 수치를 30% 이상 웃도는 기업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2015년에 대비해서 지금의 외국인의 그 자금의 어떤 특징을 제가 한번 이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때와 달리 지금은 특정 종목만 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9조 7천을 외국인들이 11조 7천 들어왔는데 9조 7천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7만 전자,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비중 높아 코스피 2,55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한 달 전에 감산조치가 문샷 싱킹이다. 아주 혁신과 창의를 넘는 아주 남을 생각하는 남의 경쟁 업체를 같이 안고 가는 이런 문샷 싱킹이다. 이런 쪽에 이제 해서 테슬라의 가격 할인보다가 비교해 드리면서 예. 테슬라의 가격 할인은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경쟁 업체를 뺏는 거기 때문에 나쁜 전략이고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희망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혜택을 보고 동종업계도 혜택을 준다. 엔디비아도 지금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 삼성전자의 이 힘이 결국 외국인의 평가를 받으면서 외국인에 집중되는 과정에서 7만 전자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전략 확실히 좀 비교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결국 딱 한 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이 실패했죠. 결과적으로 뭐냐? 가격 인상 정책으로 갔죠. 예. 중국에서 결국 그렇게 시진핑 중국을 하다가 결국 인도 쪽으로 갔죠. 정상이 되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160달러에서 지금 180달러. 오늘 한번 정영 PD 테슬라의 예. 주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184달러. 다른 주가에 비해서는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나마 테슬라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데에는 지극히 이제 시장에서 기대되는 정상적 방법으로 일론 머스크가 일탈행위가 아니라 기대되는 가니까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정상을 되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장중 7만 원대에 진입하면서 이제 연내 8만 전자, 10만 전자를 찍을 것이다. 이런 낙관론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는 장중 한때 7만 전자 찍으면서 예.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경계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저기 삼성전자 나오는 것처럼 전일 대비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는 마감 지수로 7만 전자를 찍지 못하고 68,800원에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엔디비아도 이렇게 한 24% 정도 올라가고 오늘 많이 다루지 않았던 건데 미국에서 많이 다뤘던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삼성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요. 저 필라델피아가 나스닥 지수 비해서 월등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한번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하면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로 인해서 수급이 개선되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렇게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오늘 6%니까 아마 장 마감 지수로 삼성전자가 7만 전자에 안착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하고 예. 이 시청자분한테 그동안 글로벌 자금의 변곡점 상태에서 인도 ETF 그리고 미국에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에 대해서 강조해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그 시청자분께서는 사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와 관련해서 특정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 이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021에서 오늘은 3,441로 얼만큼 많이 올랐습니까? 이 흐름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ETF를 샀으면 굉장히 많이 버셨거든요. 예. 이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7만 전자 안착한다고 본다면 예. 8만 전자는 가시권에 오고 그동안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올해 주초에 이렇게 그 좀 가장되긴 했지만 펀더멘탈이 있으면 10만 전자도 가정하지 않는데 우리 그 대형증권사들이 뒤늦게 9만 전자의 리포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한국 경제 그 모습도 사실 삼성전자 반도체 경기에서 상저하고 이런 모습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정치적 측면에서도 외국 자본 향과 함께 삼성전자 모습에서 많이 한국 증시의 모습이 좌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올해 남아있는 기간에 한국 증시와 경기 모습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